스마트 리딩클럽입니다. 지금 일단 장중이고 뭐 구독자가 25명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좀 이벤트를 좀 할까 합니다. 그거는 이제 밑에 좀 설명 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 좀 읽어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하셔도 되고,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은 좀 브리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전에 좀 밀렸다가 좀 다시 오르면서 지금 계속 좀 옆으로 기어가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, 일단 900포인트 위에서 좀 괜찮게 좀 자리 잡고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좀 볼 것 같지만, 일단은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900포인트 밑으로 좀 내려올 일은 좀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일단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지루한 양상 좀 흘러가고 있어요. 또 단타 칠만한 것도 없고 그냥 중장기 위주로 좀 종목 보고 있는데, 그건 일단 시장 끝나고 또 계속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타로는 지금 딱히 종목이 좀 찾기 어려운 걸 좀 볼 수 있네요. 그러면서 지금 오후에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, 항상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게임 위주 봐야 된다 보면 메타버스 중에서 좀 엔터 쪽으로 지금 좀 수급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. 일단 YG도 지금 4%대, JYP도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고, YG 엔터도 지금 오늘 5%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, 그리고 MP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오늘 좀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. 그리고 가상화폐 비덴트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서 보면 종목들이 막 시원하게 올라와주는 종목은 막 딱히 없는 것 같고, 수급이 특정한 테마에 좀 유입되는 것보다는 좀 분산돼서 들어오고 있는 걸 지금 시장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거 식량, 오늘도 한인사료가 지금 상한가를 갔죠. 어이구야, 뭐고. 한인사료가 오늘도 좀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얘는 저는 오늘 좀 매매는 따로 안 했어요. 그냥 차트를 보면은, 어이구, 지금 오늘 차트 여기 있는데 앞에 뭐 저항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갭 띄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따로 매매를 안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누보 농기계 비료 사업 이쪽으로 오늘 딱 한 종목 매매했네요. 누보 얘 했는데 지금 딱 선 꺼놓은 것처럼 VI 풀리고, 제가 말했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5종 고점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VI로 또 올라오고 여기 깔끔하게 또 지지해주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. 바로 상한가에 팔아가지고 한 13%인가 12% 정도 수입 봤어요. 수입 봤는데 얘는 근데 차트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종목 상태도 그렇고. 그래서 얘를 상한가까지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, 일단은 뭐 요런 자질구레한 저항들 좀 넘는 거 일단 좀 좋게 봤고, 일단 좀 힘이 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일단 상한가에 매도를 했는데, 솔직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테마도 이제 전쟁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섹터도 아니고, 그래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겼으니까 좀 만족하고 있는데, 딱히 나머지는 좀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안 보이더라고요. 이외에도 뭐 효성 OMB, 미래생명자원 등등 올라왔는데, 효성 OMB도 이건 제가 오늘 선끈 게 아니고 앞전에 좀 선거 났던 거거든요. 그래서 잠시만요. 그래서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그냥 요런 자리 다 돌파해주고 좀 올라오고 있고, 아침에 또 제가 말했죠, 아침에 여기 5종 고점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좀 밀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시장을 계속 하루 종일 좀 보고 있었는데 좀 지루한 양상
지속되고 있고, 그리고 항상 제가 나스닥 선물 좀 봐야 된다는데, 우리나라 시장이 좀 최근에 나스닥 시장에 좀 커플링 되는 부분이 많은데, 지금 갑자기 어제 저번 주부터 좀 디커플링 되는 양상으로 또 흘러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나스닥 선물 좀 빠지면은 코스피 다 빠졌는데, 오늘 나스닥 선물 좀 하락, 좀 추이 좀 보이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들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, 좀 디커플링 양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,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 원유 지금 또 113달러, 또 110달러 또 돌파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, 원유 관련주, 뭐 중앙에너비스, 한국석유 오늘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르다고 다시 내려오더라고요. 한국석유 얘도 마찬가지 좀 상태 좀 별로인 모습 보면서,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나 이 생각 들고 있고, 차트 자리는 얘네들이 좀 나쁘지 않아요. 여기 보면은 요런데 좀 저항받고 지지하던데, 요런데 좀 깔끔하게 지지해주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좀 힘을 좀 못쓰는 모습. 제가 봤을 때는 21선 좀 뚫고 올라가줘야 좀 괜찮지 않을까, 좀 이렇게 보고 있고, 중앙에너비스 얘는 오늘 21선 뚫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 좀 볼 수 있죠. 그리고 지지 저항도 깔끔하게 좀 해준 모습인데, 일단 얘네들은 오늘 좀 매물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,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은 한 번 더 좀 슈팅 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천연가스도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고, 식량, 소맥도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원래 제가 장중에는 유튜브 찍으려고 잘하는데, 오늘은 너무 지루하고 시장을 계속 보더라도 딱히 매매할 종목이 제 눈에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보던 테마에서 종목이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시가총액 뭐 거래량 이런 것도 좀 맞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유튜브를 좀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 원전 빠진 K텍소노미 손본다, 그래서 이런 뉴스 충분히 붙여주면서 원전주 올라올 법한 한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그나마 이제 좀 한신 기계가 오늘 좀 오늘 오전에 이런 고점 만들어 놓고, 얘도 올라온 거 보고 좀 지지하면은 좀 살만하다 했는데, 바로 지지를 좀 못 해주는 모습 보고 그냥 냅뒀고요. 그래서 일단 원전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, 일단은 아직까지 그냥 추세만 좀 살아있는 모습 좀 볼 수 있고, 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책주, 건설, 원전, 플랫폼 그러면서 이제 또 원전까지 또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내일도 오후나 이제 저녁에 별다른 뉴스 안 나오면은 해서 정책, 그 다음에 전쟁, 로봇, 게임, 메타버스 좀 이쪽 위주로 저는 계속 좀 보면서 매매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별다른 테마가 좀 나오지 않은 모습. 그리고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서 킨잘 미사일 효력 확인 계속 생각할 거다. 그래서 협상 얘기는 이제 좀 살짝 또 안 나오는 분위기고, 미사일 뭐 효력 확인한다, 안 좋은 뉴스죠. 그냥 대충 봐도. 일단 미사일 좀 계속 쏘고 있고, 우크라이나 침공, 젤렌스키 러시아 최후 통첩 거듭 거부.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. 우리는 우선 파괴돼야 한다. 그래야 일단은 우크라이나도 계속 강하게 좀 입장 고수하는 모습이고,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 오데사 공격 시작했다. 그러면서 이제 오데사 여기 좀 항구 도시인데 공격하냐 마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죠. 근데 오데사 외곽 공격 시작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보면은 수도 키이우, 그 다음에 하르키우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. 해운 수출입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최대 항구 도시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뺏기면은 나와있죠. 전략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루빨리 좀 평화협상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, 일단 새벽에 나스닥 좀 많이 밀렸었는데 파월이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너무 높다. 근데 하지만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거죠.
인플레이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높을 것 같다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, 그리고 5월달에 금리 0.5%포인트 좀 이상 인상, 그런 살짝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밀렸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막 매물이 철퇴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죠. 나스닥 시장 보신 분, 갑자기 말이 또 안 나와요. 나스닥 시장 새벽에 좀 보신 분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발언에도 좀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좀 밀린 거는 아니다. 그러면서도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지만 그래도 경제의 성장 회복은 그렇게 늦진 않을 거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었고,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이제 개최되는데,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나 아니면은 뭐 특허 이런 거 좀 나오는지 이런 뉴스 붙여주면서 또 로봇 테마 또 올라와주니 좀 보면 될 것 같고, CJ2에는도 이제 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 추진한다. 그래서 NFT 메타버스 신사업 계속 이거는 문제되고 있는 그런 테마이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안철수 국무총리 이게 지금 안랩 계속 올라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국무총리 진짜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골드만삭스 월가 최초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 시작. 그래서 이거를 뉴스로 해서 지금 비덴트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, 일단은 이런 개별 뉴스 아니면은 새로운 테마가 지금 당분간 좀 등장할 거라 안 보이네요. 그래서 비덴트도 지금 제가 매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결국에 매매를 안 했는데, 매매를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일단 고점 만들어 놓은 거 돌파를 해주면서 2만원대까지 한 19,900원 제가 말했죠. 매수는 한도가 밑에서 사고 위에서 사고, 매도는 한도가 밑에서 팔아라. 그래서 팔아가지고 19,900원 950원 이렇게 좀 매도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, 시장이 진짜 너무 지루하고 지금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놓고 옆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들어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. 매매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넘어주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. 좀 많이 들어갔으면은 한 2%, 2.5% 정도 수익 받겠네요.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지금처럼 지루하고 나한테 안 맞을 때는 현금 보유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효성 OMB 식품 아까 말씀드렸죠.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오늘 또 식량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제 또 전쟁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식량 또 며칠 움직이고, 석유 며칠 움직이고, 천연가스 뭐 GS 이런 애도 며칠 움직이고 그럴 수 있죠. 석유는 아직 좀 시장에 수급을 아직도 안 들어오는 모습인데, 석유 관련주도 좀 챙겨보고 방산주도 좀 지켜보면 하다. 방산주의들 대표적인 게 퍼스텍 좀 볼 수 있겠죠.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관심이 받지 못하는 모습 이면서도 지금 또 바닥자리 또 끼고 있죠. 바닥자리 또 끼고 있는데, 일단은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매해서 3,750원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. 이거는 제가 만약 장마감하고 나서 종가 보고 시간에서 저는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좀 끝날 그 기미가 안 보이니까 좀 들어가 보면 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, 시장이 개인적으로 마음에도 안 들고 좀 매매할 종목 따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시장을 좀 매매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, 저랑 같이 느끼신다면은 조금만 더 힘내고 수익 잘 챙기시고 항상 시장 또 이럴 때는 타이트하게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모두 돈 좀 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브리핑 좀 마감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